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플래티늄 강호철 아이오입니다. 음악은 뭐예요? 쑥스럽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는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커피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커피를 왜 드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인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 저희 엔젝타가 세포를 모티브로 한 거 다 알고들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되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 세포는 50년 동안, 수년 동안 50회 정도의 분열 후에 정지를 한대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자가 증식,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역할도 하고 엔진 역할을 하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포가 인체에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세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상세포가 있고 비정상세포가 있어요. 이 정상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엔진이 약 400에서 1000개 정도 들어있다고 알기를 하고요. 그 비정상세포에는 10에서 20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이렇게 지방, 염증, 독소 이런 게 차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든 건강기능식품 회사라든지 제약회사는 이 지방, 염증, 독소를 어떻게 뺄까 이 결과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 엔젝타에서는 이게 왜 차지를 고민을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회사인데 이 지방, 염증, 독소를 과도하게 빼면 저기 옆에 보시는 공처럼 바람 빠진 공처럼 굴러가지가 않아요. 세포가 굴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세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명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비정상 세포가 몰려다니면서 암이 되고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결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정준하 아시죠? 정준하가 18kg를 감량을 했대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얼굴 보면 저거 사람 같나요? 사람 같지 않죠. 그리고 조영구도 있는데요. 와, 얼굴은 거의 입간 직전의 얼굴이 됐대요. 다이어트 효과보다 부작용. 조영구, 노화, 재조명.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가 없는데 건강하게 채워주는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놀랍나요? 어떤 분들이 보면 이거 저도 셀 리빌트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20등 했어요. 20등. 근데 사실은 제가 몰셀톡을 3일밖에 안 했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3일도 왜 했냐면 건강검진이 있어서 식이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딱 3일만 한번 해보자 하고 3일만 하고 저녁에 조금 제품을 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이때가 전이 살이 더 빠져 보이고 나중에가 더 쪄 보인다. 근데 실제로 몸무게는 5kg가 더 빠진 거예요. 근데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자, 어저께 제가 청주에 파트너 사장님한테 갔었는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2개월 동안 18kg을 뺐대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얼굴이 처지고 뱃살이 처지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톡스를 맞거나 리프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얼굴에 탄력이 더 생겨서 그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 제품은 정말 대단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 왜 자꾸 없어지나 봤더니 바로 활성산소 때문에 없어진대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면 발생을 하는 게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안 생기려면 한 가지 숨을 안 쉬면 된대요. 근데 숨을 안 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까 했더니 바로 베리류를 많이 먹으래요. 베리류 안에는 안토시안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블루베리, 마키베리, 아사이베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큼 먹어야 되냐 수치로 봤더니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1g에 한 24 정도의 오락수치, 항산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는 수치가 1g당 24 정도 들어있는데, 수치로 하루에 4만 정도를 먹어야지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양으로는 얼마 정도 먹어야 되냐 했더니 한 17에서 18kg 정도 먹어야 된대요. 와,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드실 수 있는 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싼 건 둘째치고 배 터져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사이베리 같은 경우는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아사이베리인데, 아사이베리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게 자료 보면서 찾아본 건데, 아사이베리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나무 줄기로 해가지고 다닥다닥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사이베리 같은 경우는 한 4kg에서 5kg 정도를 먹어야 된대요. 매일매일. 정말 못 먹죠. 근데 1000년 동안 버려왔던 이게 이제 커피, 가운데 있는 게 커피인데요. 커피 열매 껍데기에서 1g당 15,000이라는 수치의 항산화 물질 안토시아닌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면 4만이 되려고 그러면 한 2.5g 정도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엔젝타 커피 시그니처 블렌드가 2.5g인 이유예요. 그러면 과연 블루베리 18kg 먹는 게 나을까요? 우리 시그니처 블렌드 한 포 먹는 게 나을까요? 한 포 먹는 게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이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대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먹어주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이 개선되는데 굉장히 좋은데, 암 환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먹지 말래요. 왜 그럴까 봤더니 커피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껍데기 버리고 과즙 버리고 열매만 까맣게 태워서 갈아서 물 내려서 먹는 게 아메리카노예요. 근데 이 아메리카노 까맣게 태우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도 생성이 되고요. 카페인이 산화돼서 굉장히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도 하루에 3잔 이상은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혹시 안 나와요? 커피에도 담배처럼 암 발생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이라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모두 이분만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커피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발암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커피 전문점들 역시 가게 안에다 커피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의 한 비영리단체가 스타벅스를 포함한 커피 회사 90여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단체는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법령에 규정된 발암물질인 만큼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커피업체들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소송 과정에서 90여 개 커피업체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여 개 업체가 이미 소송을 포기하고 발암 경고문을 부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공각입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시중에 팔고 있는 커피는 한두 잔 정도는 좋지만 태우는 과정에서 안 좋은 물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희 엔젝타 커피는요, 열매 껍질, 과즙, 그리고 열매, 이거를 습식 공법의 스페셜티로 동결 건조해서 아주 건강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커피로 재탄생이 됐고요. 거기에 저희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XP, 쌀 추출물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커피가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제 특허 무려 6개를 획득을 해서 전 세계에서 오로지 엔젝타에서만 이 커피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는 껍질에 폴리페놀, 프로틴, 하이바가 들어있고요. 과즙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그 씨앗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이유, 이런 활성산소 제거,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영양 불균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영양 불균형 그러면 사실 못 믿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단탄지라고 얘기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미네랄은 지금 굉장히 고갈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미네랄이 거의 없대요. 인체의 3.5%에서 4% 정도가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 미네랄도 없으면 질병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용수 이용 현황인데 아까 장경진 사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체의 70% 정도가 물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떤 물을 먹고 있냐? 이거 같은 경우는 MBC에서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MBC에서 방송한 거를 그대로 말씀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먹는 물 40%가 정수기 물이래요. 정수기 물. 그 다음이 생수, 수돗물, 약수, 기타는 뭐 음료수 정도 되겠죠. 자, 미네랄이 부족한 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세포 안에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져서 질병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은 그럼 뭐야? 그랬더니 지하수, 약수.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가 지하수, 약수 이런 거 우물물도 있고. 근데 아주 높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약수물 나오는 건 먹어도 되지만 시중 가까운 데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약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땅속에 돼지나 소를 산채로 매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우물 같은 경우는 약간 피맛이 난다라고 얘기도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많은데 근데 지하수를 음용한 사람들 30명 중에 28명이 활성산소 20%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그럼 생수를 한번 먹어볼까?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생수 1리터 한 병에 24만 개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대요. 세계인이 1년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10개 정도를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혈관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은데 그대로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돗물을 한번 뜯어볼까요? 수돗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사실은. 단 전제 조건이 취수장에서 먹었을 때. 취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굉장히 깨끗하고 미네랄도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집으로 오는 과정이 심하게 녹슨 상수도 배관, 겉과 속이 거의 똑같죠. 근데 이것도 1, 2년에 한 번씩 배수관을 교체를 하면 괜찮은데 아파트 한 번 지어지면 배수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교체를 하나요?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도 못 믿어. 그럼 수돗물을 어떻게 먹지? 정수를 해서 먹으면 된대요. 정수. 저기 보시면 이건 정수기 회사 필터 광고예요. 저는 이거 과대 광고인 줄 알았어요. 보면 44가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 중금속, 유기 화학물질,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준대요. 근데 이게 진짜래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미네랄도 같이 정수를 해버린대요. 넘어가라. 자, 미네랄 제거율을 분석을 한 결과예요. 수돗물에는 25ppm 정도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게 미네랄까지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은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죽은 물. 증류수라고 얘기를 하죠. 정수기 물을 먹으면 증류수를 먹는 거다. 그 증류수를 먹으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지?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볼게요. If you have a water without minerals outside the cell, it will leak out minerals.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하는 길을 관찰해서 우려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산성 정수물을 각각 준 뒤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소 8마리가 죽고 말았다. You have a 자, 이렇게 죽은 물을 먹으면 사람은 뭐 크게 몸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물고기들은 바로 10마리 중에 8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이런 안 좋은 죽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보면 미네랄 하루 권장량이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900ppm, 여자는 600ppm 정도가 필요한데,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수돗물에는 10에서 25ppm, 미네랄 워터는 200에서 300, 생수 40에서 60. 근데 커피 베리백 커피에는 한 포당 1200ppm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물을 어떻게 챙겨 먹냐면요, 정수기 물에다가 바로 커피베리비 커피, 저희 시그니처 블렌더 한 포를 타서 건강한 물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도 어떤 물을 건강하게 마시고 내 몸 70%의 수분을 채울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서 건강하게 이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